자, 트럼프가 한국을 갖다가 15개의 더티 국가, 즉 미국에서 돈만 들어가는 더러운 국가로 지정해서 관세 폭탄을 미기려는 찰나에 4월 초에 한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요, 미국에 31조를 투자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을 늘리고, 또 자동차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자동차는 이 철강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철판으로요. 그래서 철강 회사를 미국에 세워서 거기서 강판을 생산해서 자동차의 주 재료로 들어가게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는 미국에 31조나 투자해서 새로운 자동차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의 철강 회사까지 만들면요, 현대차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현대차만 그렇겠습니까? 자, 미국이요, 옛날에는 미국에 투자하면 좋아했는데 바이든은요, 이제 트럼프 시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에서 원재료까지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지금 정의선 회장은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재료, 그리고 나사, 부속까지 포함해서 다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것이 또 완성차도 미국에 만들어서, 차 완성차는 조립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공장까지 다 미국에 만든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지금 연계된 납품회사, 하청회사들은 다 미국을 가야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잘 판단해서 트럼프의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트럼프를 옆에 세워서 위대한 회사, 관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끌어낸 부분은요, 그것은 아주 신속한 판단이었다고 보지만은, 이렇게 하고도 향후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상에서 주요 협상 카드로 현대차의 사례를 활용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믿고 여기서 안심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거고 또 관세 폭탄은 폭탄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게 해온 사례로 본다면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시바가 미국에 가서 온갖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자, 73년 동안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73조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국에 300조 가량의 투자를 더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일본의 철강 회사가 미국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락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요,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꼭 집어서 불공정 거래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요, 지금 자동차 업계,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나 더 나아가서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요, 한국 차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선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아직 이르다. 호주 같은 경우에 관세를 유예해 줄 것처럼 지입으로 말해놓고 트럼프가 입장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골치 아픈 게, 현대차와 납품 하청 계열사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리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외국 수출은 거의 없고, 국내에 줄어들고 있는 자동차 소비량만 일부 국내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상당수가 폐쇄될 거다. 그러면 민노총 등 이 강성 좌파 노조의 핵심이 금속 노조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 노조를 중심으로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31조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최근에 공식 해외 출장지로 중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2일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음에도 로봇이나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베이징에 도착해서 곧바로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찾아가서 레이진 회장과 만났고, 23일부터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세계
주요 CEO들이 모이는 베이징 중국 발전 포럼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광둥성 선전으로 날아가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흔히 영어로 BYD라고 표현되는 회사를 방문해서 아마 배터리 부분에서 삼성과의 또 반도체 협조 등을 강조하면서 이제 직접 성과를 얻겠다고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AI나 전기차 이런 데서 스마트 가전에서 중국 빅테크가 보유한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앞으로 삼성에서 생산한 주요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거래처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의 중국 매출이 65조였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분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부품 부분에서 중국에 굉장히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삼성이 생산한 각종 부품을 가지고 중국이 조립해서 첨단 분야에 앞장서는 윈윈을 하겠다는데 이게요. 지금 누가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리스크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견제가요. 삼성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제재 또 공급망 제재를 할 거라고 보고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부분에 AI 부분에 전기차 부분에서 그 견제가 집중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의 추가 제재안에 따라 중국 화웨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을 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동성이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정책도 한국에 대해서 중국어로 확실히 써라. 미국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야말로 중국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고 미국은 트럼프가 지 맘대로 하는 또 다른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두 독재 사이에서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이요.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삼성은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중국을 갖다가 최대 시장이라고 공략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삼성이 앞장서서 매를 맞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기술 국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4차 산업에서 중국을 AI나 그리고 각종 첨단 반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무인 자동차, 드론 등에서 중국의 이런 기술력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삼성이 미국하고 붙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삼성, 현대차가요, 중국을 굉장히 큰 밥으로 여기고 시안, 베이징 등의 공장을 갖다가 설치하고 박근혜를 불러서 방문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요, 미국의 적극적인 보복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종 삼성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폭스바겐도 중국에 지금 매달리고 있고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은요, 중국에도 당하고 미국에는 더 크게 당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난 2016년에 비아디에 5,300억을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또 헛발질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 고개를 숙이는 척 하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흔히 그림 보듯이 미국이 다 보고 있지요. 중국은요, 절대로요, 다른 나라 기업에 공짜로 이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삼성이요,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서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와 삼성의 지금 행보를 보고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당장은 좋은 것만 보이겠지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